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서 노동시장론과 그다음에 노동관계법규를 함께 공부할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1차 필기시험 5과목 중에서 노동시장론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5과목 중에서 모든 과목이 다 어렵긴 합니다만 특히 노동시장론은 그 학문적인 위치가 노동경제학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노동경제학 내지는 경제학 원론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일 겁니다만, 물론 상담 심리 같은 경우에도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노동시장론은 이게 경제학 동네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에요. 수요, 공급, 탄력성, 생산 요소, 이런 내용들, 실업,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과학 파트 공부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경제학은 용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는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출제 논점 명확히 잡고요. 그 출제 논점에 대한 내용 내지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주관식 문제로 가셔서도 주관식 서술, 단문 서술형 문제를 풀어내시는데도 용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에게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노동시장론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을 대비한 이론에 또는 내용에 압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특히 교과서 내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매년, 매회 그러니까 1년에 3번 시험 보면 한 번 이상은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다. 이 정도로 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속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강조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노트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째려보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복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은 특히 이제 노동관계법규 같은 과목은 제가 여러분들 출제 논점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을 선별을 해드릴 거지만 시장론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론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학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이해를 위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구나 감을 잡으셔야지 나는 그냥 이거 외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의 설명을 딱 귀를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나중에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이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목의 성질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동시장론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노동시장론의 체계를 좀 볼게요.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 출제가 되는 내용이 어디냐, 이 부분을 좀 제가 선택을 해드릴 겁니다. 노동시장론은요, 크게 저희 교과서의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큰 목차가 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노동시장론이라는 5과목 중에 한 과목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노동시장론에서 크게 4가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론은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노동시장론인데 이게 과목 이름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혼동의 소지가 있어서 노동시장의 이해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쓰죠. 교과서들이.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내용을 좀 이따 들어가도록 하고요. 노동시장의 이해인데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목차가 있어요.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 요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제는 거의 1차는
한 60% 정도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2차로 가시면 거의 뭐 한 70%가 여기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4개의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경제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노동시장의 이해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노동시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노동시장론은 사실은 동네가 어디냐면 경제학 동네예요. 그래서 오늘날 출제 기준도 산업인력공단에서의 출제 기준도 노동경제학 개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원래 동네는 경제학이죠. 경제학 중에서 특히 노동시장을 다루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기초는 경제학이잖아요. 그럼 경제학은 어떤 과목이냐? 물론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보자면 경제학은요. 요거는 대표적으로는 미시경제학 쪽을 보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이 있느냐? 이게 종류가 많아요. 생산물이 생산, 유통,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죠. 상품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노동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노동 시장은 사실은 노동 경제학. 그래서 모든 책들이 전부 다 노동 시장의 이해.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뭘 공부하냐면 목차들이요. 여기서 중목차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노동 수요 이론이 있어요. 노동 수요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뭘 공부할 거냐면 수요 공급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수요 이론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이론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그러니까 뭐 노동의 가격이니까 임금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며 이때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 균형 수급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균형 수급량,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에요. 균형 수급량과 균형 임금 요 두 가지가 결정되는 결정 이론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1장 노동시장에 의해서 공부해야 될 얘기다. 그러면 이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직업 상담사 책들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노동 수요 이론으로 노동 공급 이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어려운 게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개념, 특히 수요의 개념이에요. 수요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또는 노동 수요 곡선 또는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막 이런 걸 공부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자. 근데 외워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론이 어려운 건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이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와 공급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 수요 이론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들은 노동 수요 이론부터 설명을 하지만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동 수요 이론은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요. 사용자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인 우리가 사용자인 노동 수요자의 입장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입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시장으로 가면 저희들이 노동 수요자처럼 생산물 수요자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노동의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빵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죠? 아이들 학원에도 보내고 생활비로도 지출하죠? 이게 다 경제학적으로는 소비거든. 수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수요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시장인데 시장 중에서도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을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노동시장.
그러면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다른 것이냐? 다르죠. 다르지만 수요의 개념은 똑같다.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생산물시장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동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럼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뭡니까? 노동시장이란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거든요. 노동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추상적인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노동이라는 상품을 시장에서는 수요하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자와 노동을 수요하는 자가 있겠죠.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노동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있고요. 노동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용자죠. 왜 사용자가 노동을 구매하고자 하느냐?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밀가루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라면을 튀기기 위해서는 식용유도 필요하겠죠. 스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미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라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이 필요하죠. 근로자들 고용하는 이유예요. 자본 설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생산 요소,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노동을 구매하고자 해요. 그러면 사용자는 노동을 구매하는 대가로 뭘 지불합니까? 가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커피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커피값을 지불하듯이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동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럼 노동을 판매하는 자는 누굽니까? 공급자는 노동자죠. 우리 같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바로 노동 공급자예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의 노동을 노동자가 공급할 때에 이론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수요하고자 할 때 이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공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로계약을 통해서 그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요. 임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노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품 생산으로 나가죠? 그러면 노동자가 이제 상품을 생산해요. 사용자가. 그러면 상품 시장이 바로 옆에 따라 나온다고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죠. 그럼 생산물 시장의 경우 또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론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주로 재화는 뭘 얘기합니까? 유형의 상품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상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용역은 뭐라고 하죠? 이건 서비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죠. 무형의 생산물이에요. 무형의 생산물을 제공할 때 우리는 이걸 용역,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무형의 생산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물 시장에서는 거래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커피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커피라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장에서 커피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용자, 기업이죠.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공급자가 된다고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러면 사용자, 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자는 누구예요? 수요하는 자는 누굽니까? 수요하는 자는 일반 가게죠. 가게, 국민들이에요. 근로자들. 노동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자예요. 이들이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물을 수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커피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대가로 이걸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수요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커피값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커피 사 먹을 때 무슨 돈으로 커피값을 지불합니까? 바로 노동의 제공의 대가로 즉 노동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을 받은 것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수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곳은 여기인데 노동시장에서는 수요 이론을 공부하려면 사용자 입장을 봐야 돼요. 사용자는 도대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을 수요하고자 하느냐 또는 사용자가 노동을 수요할지 말지 노동 수요를 늘릴지 줄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물 시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상품 내지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 먹을지 안 사 먹을지, 또는 커피를 사 먹기로 했을 때 어떤 커피를 사 먹을지, 그죠? 또는 커피를 사 먹기로 결정했을 때 커피를 얼만큼 사 먹을지,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하느냐? 수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커피를 살지 말지, 어떤 커피를 살지, 얼만큼의 양의 커피를 살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이론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 앞에다가 노동자만 붙이면 노동 수요 이론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과서들은 전부 다 노동 수요 이론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수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이론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노동 공급 이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공급자니까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노동 공급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노동을 공급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는 노동 공급을 하기로 했을 때 노동 공급을 더 늘릴지 줄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쉽죠. 왜? 우리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공급은 우리가 바로 노동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수요 쪽은 우리가 노동 수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이론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 이론으로 공부하고 이걸 노동 수요 이론에 적용할 거다. 단지 수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나중에 뒤에서 생산물 수요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왕 할 공부라면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게 제가 생산물 수요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